안녕하세요. 문동혁TV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요. 네, 그 우유를, 이렇게 우유가 있잖아요, 우유. 자, 우유는 뭐 메이커는 중요하진 않고, 예, 그 우유를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유를 발효하는 어, 시키는 그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발효를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이거 그 우유를 그 발효를 시키는 그 기계 같은 경우에 뭐 전기도 필요하고 그런 기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그 돈 얼마 주고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유하고 이제 발효시키는 이제 이렇게 그 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불가리 이제 상호는 말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걸 통해서 이제 발효를 하는데 우유 한 병에다가 조금 우유를 따라내시고 우유를 살짝 따라내시고 불가리가 들어갈 만큼 공간만큼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흔들어 줍니다. 네, 우유를 지금 넣어서 지금 넣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흘렸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흔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발효를 이제 온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온도가 중요해서 이제 되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발효 전용 그 기계에다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티로폴 박스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물을 끓여 가지고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예, 전기 에너지라든지 아무튼 그 가스 에너지라든지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그 내용은 에너지가 하나도 필요 없이 에너지가 영원으로 이렇게 그 발효를 시키는 방법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이 모르실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 자, 일단 이게 발효유하고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섞어 놔서 흔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까만 비닐입니다. 까만 비닐이. 까만 비닐이다 해도 되고 뭐 흰 비닐이라 해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저는 까만 비닐로 했기 때문에 까만 비닐로 하는데요. 이 까만 비닐로든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완전 밀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 공기가 가급적이면 안 통할 수 있게끔 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놔둘 거냐면은 따뜻한 데다 놔둬야 되겠죠. 근데 따뜻한 데가 어디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그맣게 살짝 지어진 그 하우스에다 놓을 겁니다. 그 하우스에다 놔놓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낮에는 뜨겁잖아요, 온도가 막 35도,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낮에 그 뜨거운 온도의 햇빛에 이게 이제 열을 받겠잖아요. 열을 받아가지고 놔두면은 하루 정도 놔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전기를 이용해서 또는 그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효시키는 거 또는 이렇게 이제 스티로폴 박스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이렇게 거기다가 놔뒀을 때 그런 식으로 그 우유가 발효에 떠먹는 요구르트처럼 발효가 잘 됩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일반 그 생우유, 일반 우유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저지방 우유라든지 뭐 고칼슘 우유, 이런 걸 쓰잖아요. 예를 들면 일종의 그것도 이제 가공인데,
가공된 걸 갖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유를 쓰게 되면은 이게 발효가 안 되더라고요. 예, 기술이 딸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그 일반 발효유 중에 그 비피더스라고 있잖아요. 비피더스로 돼 있는, 표기되어 있는 그 발효유. 그걸로 해도 발효가 안 되던데요. 기술이 딸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제 일반 그 발효시키는 그 알약, 그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그 불가리, 이런 걸로 해도 되고, 또는 액티비, 뭐, 라고 써있는 이제 그런 걸로 해도 되는데, 액티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보니까 이게 그 스티로폴 박스에 물을 한번 살짝 끓여가지고 온도를 적당히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스티로폴 박스에다가 발효를 해본 결과 그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 발효 상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물을 끓여가지고 적당히 물 온도를 한 5, 60도 정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시 그 한 3시간 정도 했더니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떠먹는 요구르트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액티비라고 써져 있는 그 제품을 그 발효를 쓰실 때는 이게 그게 이제 열에 더 강한 성분인지 이제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번 물을 부어갖고는 잘 안 되고 시간을 더 오래 두어야 그게 된다는 거. 네, 그걸 말씀드리고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불가리 뭐 이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제일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그 잘 되는 방법을 또 해보시기를 바라겠고, 네. 아무튼 그 제가 해본 결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우스나 아니면은 그 베란다에 굉장히 상당히 좀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하루 종일 놔두면은 이게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스티로폴 박스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넣고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물을 채우고 했을 경우에는 뭐 한 3시간부터 한 5시간 정도 그 정도면은 그 떠먹는 요구르트처럼 이렇게 순두부 있잖아요. 순두부처럼 걸쭉하니 그러게 순두부처럼 잘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빛을 통해서 하우스에 간접적인 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 오전에 이렇게 흔들어 갖고 넣어 놓으면은 그냥 잊어먹고 예를 들면 저녁에 꺼내서 한번 흔들어 본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보고 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순두부처럼 걸쭉원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꺼내고 좀 순두부처럼 걸쭉원이 안 되고 너무 묽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어느 정도 그 순두부처럼 걸쭉원이 될 정도로 이제 한 번씩 흔들어 가면서 보시고 이렇게 이제 이게 그 지금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리 출적출적 소리 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아침에 넣어놓고 하우스에다 놔두고 열을 받아서 오후에 이제 한 오후에 한 번씩 흔들어 봐요. 흔들어 보면은 이렇게 걸쭉하면은 죽처럼 걸쭉하면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느껴져요. 소리 흔들면은. 그래서 이제 그때 흔들어 보고 적당히 이제 걸쭉해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부 에, 상황을 보고 이렇게 이제 그 갖고 와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먹을 수 있겠다 하면 하고 좀 더 놔둬야 되겠다 하면 좀 더 놔두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제 전기로 물을 데피든 아니면 가스로 물을 데피든 스티로폼 박스에다 했을 경우에요. 물을 채워서 했을 때 또는 이제 일반 그 요구르트 만드는 기계로 하려면 이제 전기가 어쨌든 간에 필요하고 그건 이제 요구르트 만드는 그 기구를 사려면 이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셔도 되고 스티로폴 박스로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뜨거운 하우스 같은 데다가 하루 정도 적당히 반나절 정도 이렇게 방치해서 드실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달이잖아요. 6월 달에 햇빛이 뜨겁고 하우스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우스에다 놔두면은 예, 전기 안 들어가고 뭐 나름대로 그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팁이 있다면은 이게 이제 요구르트 만드는 기계라든지 거기를 데다가 이제 하려면 이제 그 직접적으로 그 용기에다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어야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또 이제 그걸 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릇 설거지 하듯이 그릇을 또 이렇게 세척을 또 해야 되잖아요. 세척을 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또 있습니다. 요즘에 또 조금 이렇게 그 번거로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어, 이것은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순두부처럼 그 바로가 돼버리는 거니까 먹고 이렇게 이제 물에다가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이제 물에다 한번 흔들어 가지고 그냥 이거는 그냥 쓰레기로 그냥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 재활용 그 안에 있는 그걸 갖다 다 씻어야 이게 재활용 그 되는데 그래 다 씻으려면 그 막 퐁퐁질 해야 되고 막 복잡하잖아요. 예. 일부러 다 씻으려면 이제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적당히 먹고 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한 두세 번 한 다음에 그냥 최대한 그 이렇게 쭈그러뜨려 가지고 그 그냥 쓰레기 일반 쓰레기로 그냥 버리면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후처리도 이게 간단하다. 네, 스티로폴 박스에다가 이렇게 물을 살짝 데펴가지고 그렇게 발효를 해도 어차피 이제 요 안에서 자체적으로 돼버리는 거니까. 그것도 이거 비슷한 원리잖아요. 그래서 후처리가 별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간편하다. 후처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제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이제 시중에 파는 떠먹는 요구르트를 사서 드실 분들은 또 드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에, 발효를 하나를 섞어가지고 이용해도 되고 자 또 한 가지 여기 그 팁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웬만큼 드시잖아요. 드시면은 이렇게 이제 밑에 그 알게 모르게 벽면이라든지 밑에라든지 이렇게 걸쭉하기 때문에 죽처럼 걸쭉하기 때문에 그 다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벽부터 해가지고 밑에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양을 우리가 이제 수저로 굽는 다음에 양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식으로 또 그 팁이 있냐면은 그 이제 적당히 이렇게 드러내고 남은 이제 그거에다가 또 우유를 부어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우유를 적당히 이제 또 부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흔들잖아요. 흔들면은 벽면에 있는 그 발효유가 이 양보다 더 나왔으면 더 나왔지 덜 나오진 않을 거야. 모르고 뭐라도 비슷할 거야 합니다. 아마 벽면에 붙어 있는 죽처럼 붙어 있는 그 뭐냐 발효된 그 발효유 그 벽면에 찐득찐득하니 이렇게 죽처럼 붙어 있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유를 적당히 또 채우고 흔들면은 그것이 이제 혼합이 또 되지 않습니까? 혼합이 되면은 또 이제 이거 하나를 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이제 당분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성분이 이제 또 그 들어있는데 이제 그 성분은 이제 당분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많이 없겠죠. 없고 이제 그걸 통해서 흔들어 가지고 또 이게 적당히 온도를 맞춰 놓으면은 또 발효가 똑같이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는 여기다가 설탕을 살짝 좀 넣어도 됩니다. 예. 설탕을 여기에 어차피 당분이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희석이 돼가지고 이 자체적으로는 이제 당분 성분은 많이 없고 이제 이게 그 발효 성분만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좀 넣어주면은 그 설탕이 또 이제 그 미생물 그 발효를 시키는 그 미생물 그 미생물에 또 밥이 되기 때문에 발효가 더 잘 됩니다. 이것도 팁이죠. 네. 그래서 한 번 먹고 이렇게 그 버릴 것이 아니고 또 한 번 이렇게 재탕을 소위 말하는 재탕
재탕을 해도 되신다는 거. 예, 그러면은 이제 재탕을 하게 되면은 이 가격이 예를 들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보통 이제 천 몇백 원 꼴 하는데 마트마다 틀리니까 일단 천 원은 넘잖아요. 열재대간에.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탕을 하게 되면 이 가격이 필요 없다는 거. 이제 제 3탕 해도 제 경험에는 그 3탕을 해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이제 두 번, 세 번 정도 해보고 이게 이제 약간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아무튼 재탕까지는 분명히 됩니다. 예,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되니까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3탕도 제 경험으로는 돼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더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약간 미생물이 약간 좀 그 약간의 그 변질, 예, 약간의 변질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적당히 먹고 흔들어서 버리실 분들은 버리시고, 네. 뭐 재탕해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이게 미생물 그 발효 이게 어차피 발효 음식이 그 뭐 그 시간이 약간 지났다고 해서 뭐 특별한 뭐 탈을 일으킨다든지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제 말만 듣고 뭐 했다가 뭐 배탈 났다는 소리는 제가 들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재탕을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한 번만에 끝내실 분들은 끝내시고 여러분들 방식대로 해보시길 바라겠고 한 가지 이제 이런저런 이제 팁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그 기계에다가 뭐 해도 되지만 안 해도 이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 하우스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하우스에다 이렇게 박스를 놓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낮에 열을 받겠잖아요. 낮에 열을 받으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제 온도가 상승되면서 안에서 그 뭐냐 발효 성분이 발효가 되겠잖아요. 네, 그러고 되세요. 무능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